웹툰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작가들도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면서 즐기고 읽으면서 즐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위근우 선생님이 웹툰 작가 24명을 인터뷰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웹툰 작가를 8범주로 나눠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집중하는 작가들, 형식 파괴에 초점을 두는 작가들, 웃음을 유발하려는 작가들, 본능에 중점을 두는 작가들, 또 독자 공감이나 취재를 중요시하는 작가들, 협업을 잘하는 작가들 등등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작가들마다 개성이 있고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서 같은 작가들이 쓰는 작품들은 대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웹툰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독자들의 선택권은 넓습니다. 반대로 작가들이 독자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는 아주 어렵겠죠. 그래서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독자의 관심과 주목을 끌어서 선택받은 그런 웹툰들을 중심으로 웹툰 시장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웹툰들의 공통점은 동시대의 삶을 공유하면서 웃음과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함을 대변해 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요. 비관적 신조어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신조어들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또 위로를 느끼기도 하죠. 웹툰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기제, 이것과 그 희극적 수사법,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유머 유발 기제와 유사한 패러디를 들 수 있겠습니다. 패러디는 모방이면서도 그 대상과 모방 후의 작품 사이에 차이가 있고 비평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한 연구에서 패션왕이라는 웹툰 작품에 들어가 있는 패러디의 요소를 3가지로 분석했는데요. 낯설게 하기, 유머, 그리고 시선 끌기예요. 사람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상을 조금 비틀어서 낯설게 함으로써 주목을 끌면서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패러디 기법이고요. 이런 기법을 웹툰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템포를 통해서 긴장을 축적했다가 해소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감정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른 픽션들과 유사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웹툰의 희극성을 이른바 병맛 만화의 서사 구조로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요. 비속어를 줄여서 이야기한 이런 유형의 만화 구조 특성은 해체와 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연성의 파괴를 통한 놀람이 희극성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말년 시리즈라는 웹툰에서 냉소와 유희를 잘 섞어서 유행시킨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완벽함이 아닌 어설픈 낙서나 그림, 이런 것들이 어필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잉여의 개념을 유희적, 냉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유희적 공통 코드를 공유하면서 즐기는 열정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웹툰 중에는 자기 재현적 웹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웹툰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 듯 소소한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됩니다. 이때 사람 얼굴과는 다른 캐릭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비어있는 것을 채우려는 욕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특성에 따라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넘기는 커튼 형식으로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표현 기법과 제작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 표현을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강도하 작가의 큐브릭이나 로맨스 킬러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화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길이 점점 더 가까이 강해진다든지 반대로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더 작아지면서 여운을 남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이미지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공간 모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툰을 즐기는 디바이스나 이용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표현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PC에서 모바일로, 또 마우스에서 화면 터치로 기기 사용 방식이 달라지면 그에 맞춰 표현 방식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또 영화에서처럼 웹툰에서도 특수 효과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사운드, 플래시, 배경음악, 진동 등 웹툰의 멀티미디어적 요소들이 다양한 효과들의 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옥수역 귀신 같은 작품의 후반부에 손이 튀어나오면서 큰 소리가 나는 장면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이렇게 웹툰은 그 내용 측면에서는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공유하면서 위로를 주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면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웹툰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웹툰도 역시 영화나 드라마처럼 허구의 스토리를 가진 픽션이기 때문에 서스펜스와 카타르시스, 동일시, 유사사회적 상호작용 등과 같은 앞에서 공부했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웹툰에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화 캐릭터로 재현된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단계 PSI, 즉 3단계 유사사회적 상호작용을 느끼면서 웹툰을 감상하게 됩니다.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조석 작가의 조의 영역에서는 언제쯤이면 이 암울한 세상이 끝날까 하는 픽션 스토리와 갈등을 바탕으로 한 조마조마함의 서스펜스가 핵심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동건 작가의 유미의 세포들은 아예 사람의 감정 세포 자체를 시각화해서 세밀한 내면 세계를 표현했죠. 이 두 작품을 각각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조의 영역은 사실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콘텐츠를 즐기는지 제가 수강생들과 토론을 해봤습니다. 일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대개 나중에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전제로 할 때 서스펜스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니까요. 그랬더니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웹툰 콘텐츠를 즐기는 심리는 이렇게 끔찍한 웹툰 속의 현실,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이 웹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댓글에는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만 봐도 이 세계는 그냥 죽는 게 편할 것 같다. 저 세상과 현실이랑 다른 게 뭘까? 사실 우리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이랑 다른 게 없겠지. 이 두 댓글 모두 엄청나게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공감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어도 저런 세상보다는 낫겠네라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재난 영화와 비슷한 재난 스토리를 중심 틀로 해서 거대화된 물고기들로 인한 물 자원 부족과 인간들의 갈등을 잘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엔 이동건 작가의 유미의 세포들을 살펴보죠. 이 작품은 2015년 4월부터 연재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요. 드라마로도 시즌2까지는 이미 제작이 됐죠. 시즌3 제작이 확정됐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대표적인 컷툰으로 제작됐는데요. 이 작품의 장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커뮤니케이션 이면에 속마음까지 겉으로 표현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설정은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joy, 즉 기쁨만 긍정적 정서였고 나머지 공포, 혐오, 슬픔, 분노는 모두 부정적 정서였죠. 그런데 웹툰 유미의 세포들에는 훨씬 더 다양한 감정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세포는 바비를 보내주라고 하는데 감성세포는 바비에게 더 있다가라고 얘기하라고 해서 마음속 갈등을 느낀다든지, 사랑세포가
지금 작업 시간을 줄이고 다정함을 쓸 시간이야. 이렇게 말해준다든지 하는 상황에 따라서 바비와 유미의 표면적 소통과 속마음 소통이 여러 복잡한 감정들과 함께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서 독자들은 본인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웹툰 등장인물 중 한 사람에게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감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응원하고 즐기는 거예요. 웹툰은 이렇게 현대인에게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공감을 공유하게 해줍니다. 틈새 시간은 바쁜 우리들에게 자투리 시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나만의 짧은 시간, 일하는 중 잠깐 쉴 때나 전철로 이동 중일 때 등등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웹툰을 짬짬이 즐기면서 우리의 삶의 활력을 찾아가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툰은 중요한 미디어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웹툰은 또 영화, 드라마, 이런 장르와 같은 다른 장르로 다양한 2차 제작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신과 함께라는 작품은 영화로 나왔고 치즈 인 더 트랩, 김비서가 왜 그럴까, 외모 지상주의 이런 작품들은 드라마로 나와서 이미 익숙해졌죠. 웹툰과 영화는 서로 잘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서 스토리가 동일하더라도 독자와 관람객에게 장르마다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과 함께가 웹툰으로 나왔을 때는 재판 과정을 상세히 묘사할 수 있었다는데 장점이 있었던 반면 영화로 나왔을 때는 화면 변화의 박진감이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의 특수 효과가 더해져서 영화만의 스펙터클한 공간감을 즐길 수가 있었죠. 이렇게 기본 스토리가 탄탄하면 각 장르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습니다.